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렬쌤입니다. 오늘은 따라만 하면 되는 발성 레슨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따라만 하면 되는 발성 레슨 1강 잘 따라 하셨나요? 매일매일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물론 이게 그 개인의 상황에 지금 맞춰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개인에게 꼭 맞는 내용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지금은 기초적인 내용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해보시면서 매일매일 이거 따라 하다 보면은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연습하는 시간이 같은 시간이면 좋아요. 우리 몸은 약간 생체 시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알아서 배가 고프고 또 때가 되면 알아서 잠이 오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몸의 생체 리듬들에 맞춰 있는 거잖아요. 연습할 때 그 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같은 시간, 같은 시간대에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연습을 해주면 근육이 그걸 기억한대요. 기억하기가 더 좋대요. 그래서 연습의 능률이 훨씬 더 그 빨리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대에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시간을 연습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은 쪼개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루에 10분,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나눈다든가, 뭐 10분, 15분, 20분씩 나눠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과가 좋냐면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매일매일 하는 걸로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자, 각설은 요 정도 하고요. 네. 자, 먼저 상체 스트레칭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어깨 돌려주시고 이 상체 스트레칭은 저보다 전문가들이 훨씬 많으니까 네, 여러 가지 영상들 보면서 여러분들 알아서 풀어주시면 되고 뭐 잠을 잘못 자서 담이 걸렸다, 뭐 어디가 뭐 좀 오늘은 특별히 또 쑤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깨, 어우, 저는 지금 요즘 오른쪽 어깨가 자꾸 아파요.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거 베개를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목도, 목 운동. 네. 제가 하는 건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쪽 전문가가 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유튜브 보시고 요가 강사이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발성장애 좀 앓고 있는데 그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부분 상담을 해 오셔서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분이 이렇게 상체 스트레칭 같은 거는 같이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약간 거북목이에요. 뭐 이렇게 네,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꾸부정 이렇게 자세가 항상 약간 꾸부정해요.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진 않더라고요. 몸 자체가 약간 근육량이 약간 모자라요. 저도. 네, 약간 이렇게 왜소한 편이고 근육량도 약간 몸에 좀 모자르고. 근데 이 연축성 발성장애가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병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몸의 근육량과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연축 환자들 보면은 공통점들이 조금 있어요. 외모가 약간 비슷하세요. 약간 마른 체형.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조금 마른 체형의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말랐고 그다음에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시고.
네, 저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프고 나서 그런 성격들, 사람이 아프면은 좀 변하잖아요. 아프면서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격들, 약간 강박이 있었던 것들, 저 막 이렇게 줄 맞추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성격, 예민한 성격에서 잘 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있어요. 과민성, 뭐, 대장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신경 쓰면 배가 아파요.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는 분, 저랑 공통점인 분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꼭 그것 때문에 연축이 온다고 할 수는 없고, 연축 환자들 보면은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노멀한 그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상체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네, 후드 마사지 한번 해볼게요. 후두 이 뼈, 네, 이 갑상연골 자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네, 좌우로 여러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갑상연골의 끝부분에서 바로 위에 홈이 있지요. 거기서 쭉 타고 들어가면 또 끝부분에 홈이 나옵니다. 그 부분 손가락으로 꽉 눌러서 후두 전체, 갑상연골 전체 뼈를 잡으셔야 돼요. 피부만 돌려서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앞뒤로 원을 그리면서 돌려줍니다. 반대로도요. 저는 좀 많이 해서 잘 돼서 좀 빨리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안 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 천천히, 네, 최대한 천천히 하세요. 이거 하시면서 이제 통증이 느껴지신다는 분들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네, 통증 느껴져야 됩니다. 지금 저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움직일 때는 이렇게 약간 뻐근한 느낌 듭니다. 네, 많이 하면 또 없어져요. 네. 그리고 뭐 기침이 나온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자주 하시다 보면은 좋아집니다. 네. 트라이 계속 해보셔야 돼요. 굳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거 하는 이유는 성대 주변에 성대도 근육이고 성대 주변에도 다 근육이잖아요. 그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윤활유를 칠해주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네, 후드 마사지 하고 그 다음에 이 귀 밑에서부터 목까지 이 근육 있죠? 네, 이 근육, 네, 이 근육을 꼬집, 꼬집, 꼬집 이렇게. 네, 귀 쪽으로 올라가면 많이 아파요. 인대 있는 쪽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사지 해줍니다. 양쪽 다요. 네,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네, 목 한번 쭉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네, 이렇게 목은 후드 마사지 해주시고, 근데 오늘은 호흡 연습 다른 걸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강아지 호흡은 제가 기본으로 가르쳐 드렸죠. 이거는 이 전체 연습할 때뿐만 아니라 강아지 호흡은 하면은 목이 굉장히 마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 발성 연습 시작 전에는 하면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호흡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자고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그냥 하세요. 횡격막을 단련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꾸준히 하세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네, 수시로, 네, 시시때때로 강화주 호흡은 해서 횡격막의 근육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강화주 호흡은 말 그대로 횡격막의 윗몸 일으키기처럼
횡격막의 근육을 만드는 거고요. 오늘부터 지금 이제 호흡 연습해 볼 거는 이 횡격막의 근육도 만들면서 이제 횡격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하나씩 해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 발성 그 코치가 뭐라고 하죠? 보컬 트레이너가 그 만든 미국에서 만든 음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음원이라서 소리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자, 요걸 듣고 오늘부터는 좀 따라해 보는 걸로 할게요. 네. In this exercise, you will be taking in 4 short sipping breaths and letting out 4 short hissing breaths. 네, 무슨 얘기냐면요. 네 번, 내뱉고 들이마시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음, 한번 해볼게요. 저 시범을 일단 Like 보여드릴게요. this. 네. 이렇게 소리로만 들으니까 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네 번, 내 호흡이 100이라고 하면 25, 25, 25, 25를 나누어서 요거를 네 번에 걸쳐서 들이마시고 네 번에 걸쳐서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요거 할 때 반드시 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코로 들이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는요 빨리 들이마셔지지가 않아요. 물론 평상시 숨을 쉴 때는 코로 들이마셔야 됩니다. 입을 벌리고 다니는 게 굉장히 성대에 안 좋습니다. 건조하게 만들고 음성 질환들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평상시에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 연습할 때 지금 우리 횡격막을 단련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요건 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네 번 들이마시고 네 번 내뱉으면서 횡격막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Continue. Receive the breath. Get rid of the breath. Receive the breath. Get rid of the breath. Continue. And relax. 네. 이거 하시고는 반드시 물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목이 굉장히 좀 건조해지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번을 들이마시고 네 번을 내뱉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는 항상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는 허리를 펴주고 가슴을 펴줘야만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 흉곽은 미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허리는 항상 이렇게 펴진 상태. 네, 척추가 바르게 펴져 있는 상태. 너무 경직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깨에 힘을 빼줘야 됩니다. 릴렉스 돼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는 꼿꼿하게 서 있지만, 네, 몸의 다른 근육들은 긴장이 이제 풀어져 있어요. 경직되면 안 되고요. 네, 어깨도 펴고, 네, 가슴 흉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슴에 폐의 흉곽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횡격막을 이용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요렇게 둘레로 이게 뿔룩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네. 네 번을 호흡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흡의 네 번을 전부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100인데 한 70만 마시면 안 돼요. 100이면 100 다 마셔야 돼요. 오히려 110, 120 이렇게 더 마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네 번을 잘 나누지를 못하셔서 예를 들면은 뭐 세 번만 마셨는데 다 마셔버렸다 이런 느낌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마셔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잘못된 거긴 한데 이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한 번 더 마셔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더 횡격막이 자기가 평상시에 요만큼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그 웨이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지만 들고 있다가 조금 버티는 게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그래도 버텨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에 나눠서 그 다음에 네 번에 나눠서 가진 호흡을 다 뱉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 뱉어야 됩니다. 네.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뱉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후 하면서 마지막에 움츠려 들면 안 됩니다. 네. 항상 횡격막으로만 횡격막만 최대한 횡격막이 하고 더 뱉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더 뱉어야 돼요. 하고 뱉어져요.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네 번, 네 번씩.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은 약간 뭐 기립성 뭐죠? 빈혈처럼 머리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네. 계속 반복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자리에 앉아서 허리 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어서서 하시면 좋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저혈압이신 분들 앉아서 하십시오. 네. 호흡 연습이니까 이것도 익숙해지면 횡격막에 힘이 붙으면 뭐 기립성 빈혈 같은 것도 없어지고 괜찮아집니다.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1번 연습 이렇게 되고요. 아, 네. 오늘은 1번 연습 하나만 할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거예요. 리듬감 있게. 네. 저는 굉장히 쉽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을 다 마실 때 배가 뭐 땡기는 느낌, 호흡을 더 마셔야 된다는 느낌처럼 해야 되고 또 뱉을 때에도 내 호흡을 다 쥐어 짜낸다는 느낌으로 다 뱉어야 돼요. 네, 되도록이면은 이 네 번이 일정해야 돼요. 네. 딱 내 호흡을 네 개로 딱 나눠가지고 그거를 일정하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연습을 왜 하냐면 노래가 한 프레이즈 안에 한 호흡으로 한 프레이즈를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호흡 양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배분을 해서 그 프레이즈 안에서 호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연습이고요. 이 굉장히 많아요. 연습 메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발성장애이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할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발성에 필요한 일반적인 노래하는 발성에 필요한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추려가지고 발성장애에 필요한 것들만 연습으로 할 겁니다. 네, 요 연습 호흡 연습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락스복스 하겠습니다. 네. 락스복스 물통과 실리콘 호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남자는 4cm, 여자는 3cm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만큼만 물에 담그고 1단계 그냥 부는 거. 네. 소리만 우 내지 않고 호흡만 불어서 하는 거. 요거 할 때 주의사항은 뭐라고 그랬나요? 최대한 천천히 일정하게 길게 네, 천천히 일정하게 길게 횡격막을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수축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천천히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후 내뱉는 건 누구나 해요. 하지만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빼는 게 어려워요. 주사기 피스톤을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폐활량을 가지고 있는지 호흡을 많이 저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인데요.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방금 저처럼 천천히 빼는 거예요. 천천히 빼는 게 이게 몇 초 유지되는지, 몇 초 뺄 수 있는지 이걸 해보세요.
그래서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21초에서 25초 사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9초에서 23초 사이가 정상이에요. 이거보다 많도록 해야 됩니다. 발성장애는 이거보다 훨씬 많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호흡이 훨씬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쪽이 성대 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호흡과 성대 힘이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인들 보통이 평균이 남자들 21초에서 25초, 여자들 19초에서 23초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 여자분들은 남자 정도의 25초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남자분들은 한 27초에서 29초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해줘야 돼. 그만큼 횡격막을 단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스탑워치 그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요게 몇 초나 뺄 수 있는지 호흡을 많이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내뱉습니다. 네, 저 지금 한 30초 정도 나왔죠? 네, 요 정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몇 초 나오는지. 자, 락스복스 1번 1단계 해볼게요. 네, 요렇게 1단계 한 서너 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우우 소리 내는 거였죠? 2단계. 네, 이것도 1단계랑 마찬가지 최대한 고르고 길게 빼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높이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보세요. 여러 가지 해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음을 찾으시면 돼요. 높은 음도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높은 음도 해보시고 낮은 음도 해보시고 본인이 가장 편안한 음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되도록이면은 이거 하면서 우하면서 이 영구개가 열리거든요. 영구개 이쪽이라고 그랬죠. 이 영구개가 모관이 이렇게 모관 쉽게 얘기하면 모관이 이렇게 열려요. 모관이 열리면서 울리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 울리는 부분을 잘 감지하시고 그걸 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빨대 떨고 물 버블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어디가 울리지? 아, 울리는구나. 몸, 내 입 안에서, 이쪽 입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울리는 느낌이 있구나. 요걸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오토바이 소리 내는 거.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횡격막을 이용해서 이렇게 날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날려주는 거예요. 부릉, 부릉, 부릉 이렇게 해볼게요. 네.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느리게 해서 호흡이 많이 좀 미리 많이 빠져나가서 세 번째 거에 힘이 많이 안 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끊어서 가시면 안 되고 한 번 하고 들이마시고 한 번 하고 이것도 아니고요. 한 번에 이렇게 한 호흡에 다 가야 돼요. 이 미는 거는 목으로 미는 거 절대 아닙니다. 횡격막으로 다 미는 거예요. 이렇게 횡격막이 배가 툭 툭툭툭
이 되는 게 느껴져야 돼. 저는 여기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지금 배에 힘을 줬는데 배 뭐 겉으로 느껴지듯이 배 일부러 이렇게 막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진짜 횡격막 코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 횡격막 있잖아요. 그 근육으로 호흡으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익숙해야 되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이거 호흡 연습이 따라와야 됩니다. 락스복스 할 때 이 호흡 연습 같이 되는 거니까요. 계속 시도해 보세요. 네. 지금은 좀 어색하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늘어요. 그래서 계속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였죠? 사이렌 소리였죠? 네. 사이렌 소리. 자, 저는 이게 짧게 짧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길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영상이 지금 길어져 버리니까 조금 짧게 하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거 멈춰 놓고 스탑 해 놓고 여러분들은 몇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네. 저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요. 사이렌 소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볼게요. 최대한 호흡으로, 네, 최대한 호흡으로 길게 밀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었죠? 최대한 더 높은 소리 내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걸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 있죠. 음이 내려올 때 음조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하면서 위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음조 초점이 올라오거든요. 공명점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음조 초점이 하면서 딱 올려놔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음은 떨어지지만 이 음조 초점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공명 자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면서 올라오거든요. 공명 자리가 올라오는데 그 공명 자리가 여기에 딱 걸린 다음부터는 음은 내려오지만 이게 떨어지진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이 락스복스를 하면은 영구개가 딱 열리고 횡격막이 위로 붙으면서 이게 올라와서 떨어지지 않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지 않는 거를 잡고 이게 음조 초점이 떨어지는 게 습관이 안 돼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야기가 말소리가 이 음조 초점 올라가 있는 음조 초점에서 말소리가 나오도록 계속. 근데 거기에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이 락스복스를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근데 그 느낌, 요런 약간 뭔가 울리는 듯한 느낌, 목 안에서 뭔가 약간 톤이 올라왔네? 그리고 약간 뭐가 소리가 떴네? 아니면 뭐 좀 뒤쪽에서 조금 더 울리는 느낌이 있네? 그냥 그 정도 느낌 잡고 가시면 돼요. 본인만이 갖는 그 느낌을 캐치하시고, 그거를 평상시에서 계속 잡고 간다. 말을 할 때 그쪽으로 소리를 계속 낸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 뭐였죠? 스케일이었죠. 네. 이렇게 스케일을 한음 한음씩 반음씩 혹은 한음 한음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점점 높은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높은 소리 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대가 점점점 수축하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대 힘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락스복스를 하면서 이 높은 음을 내보려고 하면 성대에 쓸데없는 다른 힘이 빠지고 이 압력 차이 때문에 위에서도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빠지면서 그 필요한 힘만 딱 들어가면서 소리가 안 나오던 높은 음도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높은 음 내는 게 사실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고음을 그렇게 힘 빼고 고음을 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높은 음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죠? 성대에 힘 빼는 거. 성대에 힘 빼고 공명 만드는 거.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유념을 하고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로 노래.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저처럼 목소리 톤이 올라와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책 같은 거를 펴서 바로 휴대폰에다가 녹음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쯤에서 앞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것이 좋겠다. 동의한다면 즉시 진지하게 음흠이라고 하면 된다. 정말 간단하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방법이다. 이제 적절한 목소리 높이를 찾았으면 음흠에 덧붙여 숫자를 5가지 세어보자. 그리고 인스턴트 음성 버튼을 눌러 마무리한다. 이 정도 짧게 읽으세요. 너무 길게 읽으면은 다시 떨어져요. 네, 원래 습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고 나서 즉시 짧게 한 문장 정도만 읽어서 녹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연습하기 전 목소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 녹음해 놓은 거를 이제 요거 연습 조금만 지나면 5분, 10분만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게 습관이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말하던 습관으로 음조가 다시 떨어져요. 그 목소리하고는 비교를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아,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자꾸자꾸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이후 단계들도 계속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연습을 하면서 다음 단계들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락스복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연습법들이 있어요. 발성에 관한. 네. 다음 시간에 3강에서는 또 새로운 연습법과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해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습관을, 발성의 습관을 새롭게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래야 발성 장애가 나아요. 우리 뇌에 지금 새겨진 잘못된 그 정보를 새로 덮어쓰게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꾸준함으로 좋은 발성 습관을 계속해서 뇌에 주입해 줌으로 인해서 그걸 치료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짧게라도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연습하는 게 훨씬 연습의 능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 더 좋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연습하세요. 화이팅!